부산의 바닷가. 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는 마치 깊은 슬픔을 토해내듯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소금기가 실린 바람은 장례식장 마당의 향 냄새와 뒤섞여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조문객들이 줄을 지어 향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말소리는 한없이 낮았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긴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슬픔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애도의 중심에 혜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미 울다 지쳐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도현. 새벽녘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거실에 쓰러져 버렸던 남자. 뇌동맥 파열이라는 냉혹한 진단과 함께 끝내 차갑게 굳은 손만 남긴 채 떠나간 사람. 그리고 그의 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파도와 햇살이 가득한 바닷가. 그곳에서 해맑게 웃고 있던 어린 소녀. 바로 혜진의 딸 서연이었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은 목구멍을 찢어내며 터져나왔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이 사진이었어? 왜 하필 이 사진이었냐고. 그 울음은 단순한 애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음 직전까지 붙들고 있던 이유, 그 사진 속의 웃음을 남편이 마지막 숨결과 함께 전하려 했던 이유, 그 모든 물음이 혜진의 가슴을 찢으며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미묘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속삭임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일행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묘하게 위압감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중심으로 쏠렸습니다. 그 중심에 선 한 여자. 한눈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인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흔들림조차 없는 차가운 눈빛. 조문객 사이를 지나오면서도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듯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눈이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서 멈췄습니다. 길고 얇게 남은 흉터. 혜진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처럼 목이 막혔습니다. 저건 서연이의 흉터. 그 상처는 분명했습니다. 15해 전 제주도의 캠핑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남긴 상처. 피투성이가 된 채 어린 서연이 울며 혜진의 품에 안겼던 기억. 밤마다 그 흉터에 약을 발라주며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속삭였던 목소리까지 떠올랐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가 지금 그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떨리는 시선이 천천히 접수대 위의 명함으로 옮겨갔습니다. 명함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한서연 혜신 그룹 CEO. 심장이 미친 듯 뛰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연. 분명히 서연이라는 이름.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쥔 사진 속의 소녀.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혜신 그룹 CEO라는 여자. 모든 것이 겹쳐졌습니다. 얼굴, 눈빛, 그리고 손목의 흉터까지. 혜진의 온몸이 전율로 휘청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장례식장의 공기는 여전히 숙연했지만 혜진의 세상은 단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슬픔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충격,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눈앞의 여자를 향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쥔 사진 속 소녀.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성은 달라졌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손목의 흉터, 눈빛의 결, 얼굴성까지. 혜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서연이다. 내 딸이다. 숨이 막혀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뛰어댔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말라붙고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떨리는 숨을 고르며 혜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순간 장례식장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는 냄새도 조문객들의 속삭임도 파도 소리조차 멀어졌습니다. 세상은 오직 그녀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훌륭한 사업가셨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짧고 완벽하게 정돈된 답변.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보았습니다. 영정 앞에 선 그녀의 손끝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떨림은 단순한 예의도 형식적인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짓누르고 기억을 억압하려는 자의 무의식적 반응. 혜진은 그 작은 떨림 속에서 강렬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솟구쳤지만 혜진은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여자의 어깨가 아주 살짝 굳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분명히. 혜진은 숨을 삼키며 이제라도 그녀가 돌아보길 바랐습니다. 혹시라도 엄마라고 부르며 무너져 안기길.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단정한 걸음을 옮겨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뒷모습. 혜진은 멍하니 그 발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멀어져 갈 때마다 혜진의 심장은 동시에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혜진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움켜쥔 사진 속 소녀와 지금 저 여자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과 끔찍한 혼란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속삭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죽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신호. 사진 속의 소녀가 살아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단서. 혜진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붙는 의심과 집착. 그것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녀를 진실로 향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집.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꺼져버린 듯 정막이 거실을 삼켰습니다. 불 꺼진 집 안에는 향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끊임없이 피워댄 향의 냄새는 깊숙이 스며들어 벽지와 커튼, 가구에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목소리, 웃음, 발자국 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감자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한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떨리던 손끝, 그리고 오른쪽 손목의 흉터. 저건 분명히 서연이야. 그 아이가 왜 어떻게 저기에 있는 거야?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불안과 희망, 의심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곧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움켜쥔 사진,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여자.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이름만 검색창에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한서연 해신 그룹 CEO. 엔터키를 누르자 수백,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계를 뒤흔든 젊은 천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냉철한 카리스마. 성공 신화의 아이콘. 언론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의 과거가 비어 있다는 사실. 유학 시절의 기록, 어린 시절의 흔적, 졸업 앨범, 가족사. 그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툭 떨어진 존재처럼 한서연은 공허한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화면을 응시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어. 마우스를 돌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고 그 곁에는 반짝이는 은색 팔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길고 얇은 흉터. 혜진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듯 터져 올랐습니다. 서연이 맞아. 틀릴 리 없어. 15해 전 그 캠핑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울던 그 아이피 투성이로 내 품에 안겼던 내 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을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쥐었던 그 사진. 왜 하필 서연이의 사진이었을까? 이제 알겠어.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서연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사실을 찾아내야 함을.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끊임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한 줄기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집착으로 번져갔습니다. 혜진의 눈빛은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설령 세상이 다 부정해도 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어둠에 잠긴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지만 그 적막 속에서 혜진의 눈빛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그녀를 진실로 향해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 건물. 햇빛을 정면으로 받아 반짝이는 외벽은 마치 바다 위를 가르는 거대한 철갑선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혜진에게 그곳은 단순한 기업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서연이가 있는 곳.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해보았지만 발끝은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 수첩의 기록,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 눈빛. 모든 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천장 가득 매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쟁쟁이 울려 퍼졌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직원들, 무심한 표정의 임원들, 매서운 보안 요원들. 모든 것이 혜진을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간신히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류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시선은 매서웠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약이 없으신데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혜진은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꼭 뵈어야만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러나 직원은 이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은 매끄럽게 세워진 벽처럼 무심하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외부인의 발걸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냉철한 장벽.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하고 로비 한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무리의 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걸어 나오며 로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검은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흔들림 없는 걸음을 옮기는 한서연.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따라붙었지만 감히 눈을 마주친 이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위와 카리스마가 그녀의 존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분주하던 발걸음 소리도 전화 벨 소리도 심지어 혜진의 심장 소리조차 멎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녀가 멈춰섰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십니까? 혜진은 갑작스러운 압박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간 임원들이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은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말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터운 방음문이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자 안은 숨조차 삼키기 힘든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사무실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 한서연의 존재만이 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움켜쥐었던 낡은 사진.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아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니? 이건 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야. 내 미소, 내 눈빛 그리고 내 손목의 흉터까지. 한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혜진의 가슴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차갑게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얼음처럼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기억도 가족도 다릅니다. 착각하신 겁니다.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DNA 검사를 해봐요. 단 한 번이면 충분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게요. 순간 한서연의 눈빛이 번쩍이며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제 재산을 노리려는 건가요? 그 말은 혜진의 가슴을 칼로 베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난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
넌 내 딸 서연이야.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이.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무게없는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혜진은 휘청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내 딸이라는 진실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며칠 후 다시 찾아간 혜신 그룹 본사. 혜진은 서연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눈부심조차 두 사람 사이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굳건한 어깨, 뒤돌아보지 않는 시선. 그러나 한동안 침묵을 삼킨 끝에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아파요. 순간 혜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들, 숨이 막히듯 되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듯 가쁜 호흡을 내쉰 뒤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이 희귀해서 맞는 공여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혈액형이 뭔가요? 서연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힘겹게 떨어진 단어. RH O형 음성. 그 순간 혜진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그 혈액형이에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오래 억눌러온 방어막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얼굴은 굳어졌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엔 비슷한 사람도 많습니다. 혜진은 다급히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연아, 제발 검사만 한번 해봐. 아이를 살리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해.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괜찮아.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내가 살아있다는 진실, 그리고 내 아이가 살아남는 것.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철벽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부서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고요는 바다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손끝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눌러 삼킨 울음이 목구멍을 긁으며 터져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아주 낮고 거친 목소리가 오래 묻어둔 상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15해 전 폭풍우 속에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몸이 휘둘리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땐 낯선 병실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토해내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나를 거둔 사람들이 지금의 양부모입니다. 그들은 나를 서연이라 불렀고 새로운 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과거는 묻지 말라고. 넌 이제 우리 딸이다. 과거는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손길, 낯선 웃음소리. 꿈속에서 그렇게 생생했는데 눈을 뜨면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다 환상이야. 과거 따위는 없어. 그래서 저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 기억들을 환상이라 부르고 마음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있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기억을 찾으려 한다면 지금 가진 모든 걸 잃을까봐 양부모의 사랑도 내가 쌓아 올린 이 삶도 다 무너질까봐.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게 바로 너야. 내가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두터운 불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혜진은 흐느끼며 그녀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 몸이, 내 혈액이, 내 아들이 지금 내가 내 딸임을 증명하고 있어. 넌 내 딸이야. 내 서연이야.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햇빛에 부서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드리운 벽은 태풍보다도 두텁고 얼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긴박한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서연은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이미 피가 날 정도로 파여 있었고 발끝은 바닥을 수십 번이나 구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제 연우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도이자 절규였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빛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호흡. 그러나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그녀는 단 하나의 이름만 중얼거렸습니다. 연우야, 꼭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도에 간 출혈이 심합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사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삑, 삑,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뜨는 수치는 빠르게 흔들렸고 산소 포화도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심장 박동 불규칙합니다. 응급조치 준비하세요. 그 말이 전해지자 서연의 무릎이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은 가빠지고 가슴은 철렁 무너져 내리는 돛 죄어왔습니다. 안 돼, 엄마도, 제발, 엄마도. 울음에 뒤엉킨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 절규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리려는 이 여자가 아무리 외면하고 부정해도 진짜 어머니 말고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철벽 같던 방어막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단 하나의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눈물 속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수술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피곤에 찌든 의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와 공여자 모두 안정됐습니다. 순간 서연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임원도 권력도 세상의 시선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구해준 한 사람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흐느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렀습니다. 엄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 알겠어요. 혜진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 순간 창밖의 바다가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혜진은 잃었던 딸과 손자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서울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고 투명했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은 부드럽게 번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공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숨결은 아직 약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 고통을 뚫고 나온 따뜻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혜진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딸 서연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눈물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연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혜진은 아이를 안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고마워, 연우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살아났단다. 연우의 해맑은 웃음이 병실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무너진 시간을 치유하는 기적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다시 이서연이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순간 방안 공기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연우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도 할머니 이름도 너무 예뻐요. 세 사람의 웃음이 한데 섞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밖을 물들일 때 혜진은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당신이 지키던 우리 가족,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붉은 노을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잃어버린 세월은 되찾아지고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